예, 계량경약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런 동영상이 이제 전부 10개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뭐 경영과학 개념과 계량경의 개념과 이제 선형계획부 쪽을 설명했고, 오늘부터는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보여줬던 첫 번째 동영상에 나왔던 어떤 계량경의 기본 수학적 모형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요 위에 거 선형계획부의 모형화에는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과 비움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요겁니다. 맨 위에 거, 중간에 두 개, 맨 밑에 거. 여기서부터 이제 모형화 예제가 많죠. 이게 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모형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예제 2-1, 2-2, 3, 그래서 여기 쭉 있죠. 요거 뭐 2-1, 2- 요거를 요걸 이제 책을 읽고 선형계획 모형을 하셔. 요거는 지금 동영상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건데 그냥 제가 예제 2-1 교과서에 보면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입니다. 뭐 청아놓은 우동을 어떻게 만든다 뭐 이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책에 보면 모형화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영상에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동영상 수업이라는 것이 일일이 수학 문제를 다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교과서를 풀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형화를 한다. 이 모형화를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실을 압축하는 거. 지금 책이 있으면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세요. 제품 생산 조합에 신제품명 뭐 필요한 재료 이런 게 나와 있죠. 요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몇 번씩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두꺼운 책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요 모형화하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습 문제 뒤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문제 가보면 여기 81페이지에도 문제가 있죠. 3번과 4번. 그다음에 또 제가 문제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모형화를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요 모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 현실을 압축해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이 수학적인 거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재밌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냐 이게 이제 모형화는 했다고 합시다. 이런 모형화를 하게 되면 글로 된 어떤 문장이 있는 거고 표가 있는 그걸 모형화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형태든지 모형화를 못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풉니다. 모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모형화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두 개 별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그 설계를 된 걸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모형화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푸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과 해법에는 크게 그래프로 푸는 방법, 이거 그래피컬 메소드라는데 그래프로 푸는 방법, 그러니까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심플렉스 메소드, 테이블 형태로 해서 심플렉스 메소드랍니다. 테이블 형태로 푸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컴퓨테이셔널 메소드, 컴퓨터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무엇으로 푸느냐? 다 컴퓨터로 풀죠. 현실에서는 그래프로 푸는 거나 심플렉스는 거의 안 풀죠. 그냥 컴퓨터로. 특히 요새는 예전에는 이게 처음 경영과학이 50년대에 막 생겼다는데 1950년대 그때는 컴퓨터도 뭐 거의 수준이 낮았죠. 하드웨어도 수지고 뭐 소프트웨어도 그러고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지금 뭐 60년 70년 지나면서 컴퓨터로 거의 다 문제를 푸니까 이런 거는 아주 뭐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80년대 컴퓨터로 푸는데 뭐 아마 몇 분이 걸렸던 걸 같은 걸 요새는 서울여대에서 엑셀을 풀면 뭐 2, 3초도 안 걸리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 지금 빅데이터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미국에서 엑셀이 지금 빅데이터를 전체를 푸는 엑셀로 지금 하려고 한답니다. 그 시스템이 되고 그게 스마트폰에 내장이 되게 되면 앱을 다운받으면 여러분이 그냥 뭐 이걸 다 그냥 컴퓨터로 풀게 되네요. 그런데 왜 그래프하고 심플렉스를 가르치냐? 그걸 안 가르치면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 쓸 줄만 알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는지 뭐지 쓸 줄만 알죠? 저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컴퓨터하고 못 쓰는 텔레비에다가 부작 전문가 시스템을 집어넣고
거기서 부자가 되는, 올바른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경영학 공부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문제를 풀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 대학에 그렇게 된다. 그럼 그거만 알지 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예? 신인 동용.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땅이 내려오셨어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없죠. 구약에 보세요. 모세 5경이 아니죠. 무슨 뭐 창세기 출애굽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화도 내시고. 예? 쟤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라. 야, 뭐 노아야 뭐를 해라 이래 다 하죠.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냐?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걸 기독교 시간에 배우고 기독교 개론이 배우면서 점점 이해를 가까이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피컬 메소드하고 심플렉스 메소드를 배우는데 이건 금방 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 메소드는 이제 가르쳐 줄 중요한 게 그림으로 보이니까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딱 두 개. 변수가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요거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변수가 두 개니까. 2x1 플러스 x도 딱 두 개니까 되는데 만약에 변수가 세 개야. z는 2x1 플러스 x2 플러스 4x3 이러면 이건 그래프로 못 풉니다. 왜? 3차원은 우리 못 풀죠. 그래피컬 메소드는 간단한 개념을 보여주는 게 그래피컬 메소드고 심플렉스 메소드는 뭐냐? 요겁니다. 이 심플렉스 법. 심플렉스 법에서 요거. 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아이고 머리 아프네. 이게 나와요. 이걸 모르면 엑셀도 전부 이걸 가지고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엑셀이 내장에서 짜는 거예요. 내장 함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이 뭐 예전에는 우리는 되게 많이 배웠는데 이게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느니까 이제 많이 안 해도 논리만 알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컴퓨터 해법입니다. 컴퓨터 해법은 이제 컴퓨터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래프로 해서 그림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심플렉스로 테이블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포뮬레이션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심플렉스 푸는 걸 많이 해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걸 합니다. 또 그래프는 바로 넘어갑니다. 두 변수를 각각 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최적기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있죠? 10, 요 꼭지점 6, 제로. 요게 제약 조건에 충족해 하는 거. 답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쉽게 해서 답은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이거 코너 꼭지점. 코너죠, 코너. 코너가 꼭지 답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x1 플러스 x2의 답은 x1과 x2는 어디에서 나오냐? 요겁니다. 요 코너. 여기 0이라는 건 뭐야? x1이 0, x2가 0이면 0, 0이죠. 여기. 6이라는 거 보니까 x1이 6, x2는 0. 그러니까 6하고 0. 요 꼭지점은 이 두 개를 빨간 선 두 개를 같이 풀면 되죠. 거기 꼭지점인데 요의 점수 값. 여기는 0과 10이죠. 그러니까 요 네 개 0, 6 이렇게 코너 이렇게 네 개. 요 네 개 점들이 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요 네 개 점의 값들을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저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네 개의 점은 다 요 밑에 거를 충족을 시킵니다. 자동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알았냐? 그거는 표를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피컬 메소드에서는 이 네 개의 점이고 요 네 개의 점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왠지 그래피컬 메소드. 실행 가능형이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00, 60, 48, 010. 저 위에다 집어넣으세요. 요 실행 가능형, feasible reasoning이 뭐냐? 요 안에 있는 게 값이랬는데 요 안엔 점이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수만 개가 이 중에서 제일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값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답은 00과 60과 48과 010에서 나온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저급 함수. 이건 뭐 이제 되고. 심플렉스법. 이 그래피컬 메서드, 그래프 해법의 기반을 해가지고 이 단지 선생이 만들었다 죠. 심플렉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심플렉스 뭐냐? 뭐 심플, 콤플렉스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심플렉스법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수학적인 모형이 기본적으로 경영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형계획법의 해법을 첫 번째 해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심플렉스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는 학생들이 야 이거 대단히 매력적이네 이럽니다. 저는 저는 이제 대학교는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건축공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수학도 배웠죠. 뭐 선형대에서도 배우고 수학 배우고 그다음에 경영학과로 옮겨가지고는 수학을 수학도 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수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가끔 매주 들으면 이걸 보더니 우리 수학과에서 푸는 다른 방법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학이라는 것은 인류들이 다 쓰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쓰는 거를 갖다 경영학과에서 일부 적용을 한 거죠. 단지가 개발했다고 한다. 20대 현재에서는 심플렉스법의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 수십 가지가 있다. 교수마다 다르고 여러분은 가장 쉽고 명쾌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제가 요 책에 이 심플렉스도 제가 썼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가 풀어본 법, 제가 심플렉스 메소드를 한 대여섯 개, 한 5개인가 6개를 배운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세 군데서 서울대학교하고 미국에서 조지아대학교 박사과정과 세인루이스 박사과정에서 한 5개인가 6개를 배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심플렉스법의 절차, 표준형으로 변경, 그 다음에 초기회를 도출, 최적계를 판정, 도입 변수를 결정, 방출 변수 결정, 새로운 해 구성.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이 다 안 되고 이게 교과서로 치면 어디냐? 교과서로 치면 여러분 심플렉스법이 5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납니다. 80페이지. 그러니까 80페이지까지 52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심플렉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 곤란하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고 수업 시간에는 부터 표준형으로 변경한 이제 수학적인 모형으로 표준을 바꾸고 도출 표준을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최적화를 했는지를 보고 이렇게 한다. 이거 지금 이거 일일이 할 때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학생들. 요겁니다. 요거. Z는 EX1 플러스 X2. Z는 EX1 플러스 X2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X1 플러스 X2는 20. 4X1 플러스 4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X1, X2는 0보다 크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보세요. 초기의 표준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쭉 기저변수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위에 보시면 X1, X2, S1, S2 쓰고 여기다 RHS라고 있죠. 왜 right hand side 오른쪽이라는 거 20과 24가 있고 밑에 00000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그냥 X1 위에 2라고 썼고 X2 위에 1이라고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옆에 보시면 지금 이 표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가지고 요 표. 요 표 제가 지금 그 표를 보고 있는데 이 표랑 같이 X1 위에 보면 2라고 있죠. 그러니까 2X1 X2 위에 보면 1이라고 있죠. X2 그래서 Z는 2X1 플러스 X2 그게 뭐냐면 2X1 플러스 X2 요게 맨 위에 게 그겁니다. 2X1 플러스 X2 그 밑에 X1 밑에 1이 있고 X2 밑에 2가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1X1 플러스 2X2는 RHS에 보면 20이라고 있어요. 20보다 작거나 같다. RHS가 right hand side 오른쪽에 내립니다. 1 곱하기 X1 더하기 2 곱하기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00. 요게 표준형을 지금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짝대였고 x1하고 x2 쓰고 봅니다. 1, 2, 4, 1, 20, 24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 s1과 s2는 뭐고 이거 1은 뭐냐?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인 첫 번째 x1 플러스 2x2는 20보다 작거나 같죠. 왼쪽 편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S1과 S2를 집어넣는다고 하세요. S1과 S2. S1은 왜 넣냐? 이게 첫 번째 식이기 때문에 S1을 넣고 그 밑에 거는 S2를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X1 플러스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우리 책을 보시면서 제약 조건 첫 번째 식을 제가 수식으로 바꿀게요. 잘 보세요. X1 플러스 2X2 플러스 1 곱하기 S1, S1 플러스 0 곱하기 S2는 20이다.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거. 밑에 거는 4X1 플러스 X2 플러스 0 곱하기 S1 더하기 1 곱하기 S2는 24다. 24다. 부등호가 없어진 거죠. 그럼 S1은 뭐냐? S1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입니다. S2는 또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인데 두 번째 거. 그게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 1, 1. 대각선에 1, 1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X1 밑에 보면 X1과 X2 보면 1, 2, 4, 1로 돼 있죠. 1, 2, 4, 1. 그 다음 S1과 S2 보면 어떻게 되면 10, 01로 돼 있죠. 근데 세상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제일 가까운 거는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인데 이게 최적화가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X1과 X2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1, 2, 4, 1로 돼 있는데 그게 1, 2, 4, 1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매트릭스 나올 겁니다. 1, 2, 4, 1이 아닌데 10, 01 이렇게 되거나 01, 10, 10, 01이거나 0110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면 S1과 S2 밑에는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최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X1과 X2에 보면 1, 2, 4, 1이 있고 S1과 S2에 보면 10, 01이 있습니다. S1과 S2에 10, 01인데 이런 형태로 왼쪽에 있는 거 X1과 X2도 되면은 그게 최적화,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한 값은 그래프로 한 거나 컴퓨터로 한 거 똑같습니다. 그럼 X1과 X2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게 대각선이 1이 되고 반대편 대각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니까 1001, 1001은 대각선 1이고 이쪽 대각선은 0이죠. 아니면 01, 10, 이쪽이 1이고 여기 0이죠. 그러니까 X1과 X2가 1001로 되거나 아니면 0110으로 되는 형태를 만들면 이게 최적화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다시. 이 표에서 X1과 X2 밑에는 1, 2, 4, 1로 되어 있고 S1과 S2 밑에는 10,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X1과 X2의 밑에 1001이나 아니면 0110으로 되게 되면 S1과 S2의 값은 뭔가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값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최적화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매트릭스에서 유니티라는 건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1 혹은 100 그 변수가 교수님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요거밖에 없겠네요. 예, 변수가 두 개일 때는 1001이 있습니다. 변수가 세 개일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세 가지 형태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변수가 세 개일 때 100, 010, 001 이게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형태가 010, 100, 001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형태가 001, 010, 100 이런 게 이렇게 되면 답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제가 말한 거 이걸 또 입증을 하려면 5시간이고 10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수학 시간에 했는데 믿으라더니 학생들이 막 웃더니 수학과 학생들이 저 한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제 말을 믿고 우리 하나님 보셨습니까? 학생들 못 봤죠. 장경철 교수님한테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나?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믿고 그걸 풀고 그리고 그걸 제 말을 믿고 문제를 풀고 다른 방법 그래프로 나온 거나 이렇게 푼 거나 컴퓨터 나온 것이 값이 똑같다면 그 방법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하고 빌려주기 내가 집어넣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있고 예금도 있어요. 은행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돈 못 찾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내 돈 찾기 힘들죠, 서로. 신용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신용을 빌린 것도 있으니까요. 신용이라는 건 말로. 그냥 한동철 교수란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뭐 빌려준 게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동철 교수를 믿고, 저도 은행을 믿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서울여자대학을 믿고 있으니까 등록금 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왔던 데서, 요게 중요한 거는 1001 이런 형태나 0110이라는 형태로 되면은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4를 골라 4를 왜 골랐냐? 이게 아니다. 위에 x1에는 2가 있고 x2에는 1이 있죠. x1에는 2야. 더 큰 값이야. 이게 뭐냐? 맨 위에 보면 이 문제가 뭡니까? 최대화죠. 2x1 플러스 x2. x1은 2고 x2는 1이다. 그래서 2를 고르는 겁니다. 최대하기 때문에. 최소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최소할 때는 x2를 고르겠죠. 작은 거. 여기 2x1 플러스 x2이기 때문에 x1이 2입니다. 그래서 더 큰 걸, 2의 값을 큰 걸 고르고 그 밑에 보면 1하고 4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RHS, 오른쪽 걸 나눈 거예요. 20 나누기 1 했더니 20이죠. 24 나누기 4 했더니 6이죠. 그래서 작은 거 골랐어. 왜? 왜 1을 안 고르냐? 1을 고르면 다른 조건이 안 맞아요. 작은 걸 골라야 돼, 작은 거. 작은 거 4를 골라야지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냐? 1을 고르면 x1이 20이 됩니다. 20이 되면 여기 x1이 20, x1이 첫 번째 식에서 20이 되면 x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밑에는 6이죠. 그래서 작은 거를 골라야 된다. 큰 거 고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항상, 근데 작은 거 골라야 돼, 작은 거. 따라서 20 나누기 1 했더니 20, 24 나누기 4 했더니 6. 그래서 작은 거 고르니까 고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요걸 이렇게 왔어요. 01. 01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요 표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1이라든지 0110. 여기 보면 0110으로 돼 있죠? 이게 답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바꿨어.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도 보면 0110이죠? 이렇게 되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 돼가지고 여기 0110인데 여기 지금 중간이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0110 여기가 x1과 x2의 0110으로 되면 이게 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면 0110이죠. 그래서 0110 요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 0110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 수학적 노트 대신 방송에서 이거를 동영상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힘든 거고 요 표를 첫 번째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요 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걸 계속 돌려가지고 요런 식이 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이 되면 예? 요런 식이 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건 이제 나머지들이고 여기 지금 어려운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거는
요 문제, 요죠? 요 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할 거고, 어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는 두 개의 경우만 되고, 심플렉스는 여러 가지가 된다. 근데 이 심플렉스를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비겜이라는데, 요거 n도 집어넣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제가 세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심플렉스 맵소드는 수업 시간에 한 5개 이상을 풀 거니까, 이제 그때 해보시면 되고, 세 번째입니다. 소년계획법에 이제 해찾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나온 거죠, 이게. 여기 지금 해답이 실행 결과라는 얘기고, 이거 이제 다른 예제고, 여기 나온 거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여기 있어요. 요렇게 된 거를 저와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됐고, 두 번째고, 그래피컬 메소드는 손으로 하는 거고, 심플렉스 메소드는 테이블로 하는 건데, 이 컴퓨터로 하는 거는 엑셀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답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컴퓨터 시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컴퓨터로 봤을 때는 답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은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적을 변별할 수 없어요. 컴퓨터 시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손으로 푸는데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거고, 요걸 손으로 푼 거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함께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해보니까 예전에 해봤더니 한 30분 정도면 한 두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해찾기 기능을 추가. 여기서 이제 엑셀에 가서 해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면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다 돼 있는데, 선형계획법 2,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엑셀로 해찾기 기능. 이게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85에서 93까지 딱 하면, 85에서 93을 딱 하면 답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85에서 93. 일단, 엑셀 이게 보니까 07년도래도 07년. 조금 지금 오래된 건데, 다른 거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209호인가, 인사대 209호, 209에 보면 07년 엑셀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되니까, 엑셀로 해찾기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이걸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해찾기 기능을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찾기를 추가합니다. 해찾기 기능을 여기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찾기 추가 기능을 체크하는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해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셀의 의미, 이걸 바꾸고, 값을 바꾸고 셀을 결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 하고, 해찾기 모델을 설정하고, 여기 1. 그래서 제한 조건에 여기다 조건을 집어넣고, 그리고 제한 조건을 추가하고, 그리고 제한 조건을 추가하고, 해찾기를 돌리면, 해찾기 결과를 나오고, 이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실행 결과. 여기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걸 보시고, 해찾기 기능,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는 기능이 엑셀인데 이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07년도하고 이 책에 2007년도 엑셀 보시면 85페이지 밑에 보면 MS 오피스 2007 버전을 기준으로 해찾기 메뉴를 설치하고 한다. 만약 해찾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단계는 무시한다. 그래서 07년도, 그래서 209호인가 해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그전에도 209호 서울여대 그 200 컴퓨터실 209호에 가면 해찾기로 된 게 07년도 엑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니까
해찾기라는 걸 여기 옵션을 눌러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해찾기라는 걸 위에 추가 기능에서 해찾기를 집어넣고 한 번만 하면 금방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해찾 기능을 추가하고 여기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해찾기를 집어넣고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일이 뭐냐면 앞에 이겁니다. x1은 2x1 플러스 x2 그거죠. 2하고 1. 그 다음에 1x1 플러스 2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4x1 플러스 1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보이죠. 그 공식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하고 1 집어넣고 1과 2와 20, 4와 1과 24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을 바꿀 때 그 위에 결정 변수의 값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요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바꾸고 제한 조건식도 바꾸고 그리고 수식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최대값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가끔 해보니까 학생들이 틀렸는데 최대값을 누르고 클릭을 하고 이걸 해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해찾기 모델을 설정하고 돌리고 제한 조건하고 실준이하고 그리고 여기다 하고 일자식으로 해서 구하면 구안으로 바꾸기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감도 분석은 뭐냐? 요거는 추가로 이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이 변했을 때 그 추가하는 건데 추가한 민감도 분석 이건 뭐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할 내용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저쪽 해야 될 거니까 일단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그 정수계획법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이 좀 짧아졌는데 세 번째 동영상에 정수계획부를 하고 그때 거기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